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상담하시는 분이나 의료인 또는 주변의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경우에 때로는 그 상대분들이 감정이입이나 영향을 받아 본인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일상 사람마다 다 어떤 접촉되는 관계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직업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직업에 따라서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런 의료나 이런 거서 환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상대방과 나와 어떤 감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봤을 때, 불쌍하다든지 안 됐다든지 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감정이 이입돼서 나도 똑같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 기공이나 이런 공법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상대방이 아프거나 잘못하면 그 아픈 병이 나한테 옮아오죠. 쉽게 표현. 옮아오는데 탁기까지 같이 옮아오는 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접촉에 대한 부분의 이입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감기도 없는 것도 이제 일종의 그 감정을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괴로운 부분으로 이입되는 부분하고 신체적으로 이입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병리학상으로 생기는 어떤 몸에 대한 부분이 내 정신과 어떻게 영향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선입감이나 기타 부분을 가질 때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우리 정신 마음에서 어떤 걸 조절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플라시보 효과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내가 왜 감정이입이 되고 또 왜 상대방의 괴로움을 나도 괴롭고 또 상대가 아픈 걸 보면 치매에 걸리는 걸 본다니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최고의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 있는 거. 근데 대개는 이 어떤 걸 볼 때 상대 미래가 나한테 보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 미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면 괴로워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과거가 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광좀 이입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로움과 힘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상대방의 감정이입이 되는 이 부분에 강한 거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간을 고치는 거잖아. 간으로 죽는다고. 응? 간으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는 걸로 죽는다 그래. 대개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 계속 무의식 속에 두들긴다는 뜻이거든. 우리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래. 정신병 환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청난 얘기를 정신병자가 어떤 똑똑하면서 미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신병인지 내가 정신병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런 건가? 미국의 유명한 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신병 치료하시는 분인데 맨날 ADD라든지 저희 주의적 집중이라든지 이런 거 ADHD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치료해주고 그런 전문 의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ADD에 걸리는 거야. 왜 그걸 자기를 의심하게 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맨날 세미나 좀 맨날 듣고 또 하면 내가 분명히 노트를 정리하러 갔는데
노트를 뜨덕거리다가 옆에 뭐가 보이길래 아,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른 데 집중해다 보니까 진짜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이거 하다 보니까 늦는 거고 뭐 이렇게 시간이 들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D는 주의력 집중력이 약한 거가 반대 현상이라는 상황도 많아요. 왜냐면 뭔가 자꾸 딴 데로 집중 옮겨가는 게 해서 뭐야. 옮겨가니까 다른 걸 못하는 주의력 집중 먼저 했던 걸 놓쳐버리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밭에 나가서 이렇게 뭐 일하려고 뭐 하다 보면 아, 풀이 있네 이거 풀 몇 개 뽑다 보면 아 여기 또 뭐가 있네 또 이거 뽑다 보면 이거 하고 또 뭐가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하고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주의력 집중에 대한 부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간에게는 조금씩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병을 다루는 의사인데 자기가 그런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상담하시는 분 전문가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맨날 그 상담하시는 분이 뭐 때문에 상담하러 와요. 다 뭐 우울증이니 무슨 뭐니 뭐 어쩌고 그러면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예, 이제 가불관계 형성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지만 하다 보면 그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일종의 그 일종의 그 상담사의 갑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나중에 누군 말하면 안 들어. 그러면 상담할 때 관계는 그게 가능한데 일반 생활할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그걸 아, 내가 상담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자기가 행동하는 이 부분을 너무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의사 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심리적으로 맨 그 환자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맨날 만나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본인도 잘못하면 비정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소지가 항상.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계속 봐. 직장이라는 데 가면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해서 이제 이것이 희생, 봉사, 인수를 다스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면 그것을 문화가 되면서 좋아지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고 사람은 인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보답에서 나타난 어떤 것만 생각하니까 정서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말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잖아요.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자기 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기 취미 생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과시하고 거기서 이제 못했던 걸 항상 환자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과시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죠. 아프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상 예예 하고 있는 거잖아. 어? 근데 그 예예 하는데 그게 안에서 쌓인다고. 쌓이면 바깥에 나가서 어때? 반대로 해야 하는 성향이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튜디오스들 그 비행기 안내하신 분들 보면은, 가서, 올해 한번, 비행기 안에 보면, 그 외모도 괜찮은데, 공부도 했는데, 가서 그냥 시켜서 이게 시중 두는 거잖아요, 하고 본 게.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결혼 사람들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는데, 내가 집에서 듣고 해야 되냐고 그러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몸에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속에는, 앞에는 100번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진짜로 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이 가사노동이라는 말도 그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응? 아니, 일부러 돈 주고 가서는 운동을 심하게 하면서, 왜 집에서 하는 거 운동으로 생각 안 하냐고. 일상생활의 운동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몸은 부조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가 되고. 옛날에 뭐 우리 왜 요가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한 40 넘는데 몸매도 좋고 아줌마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유명세 타신 분이 일본 가서 또 히트 쳐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설거지 할 때 스포츠 센터를 안 가. 설거지 할 때 한 발 들고 하고
뭐 이렇게 손 들고 하고 뭐 이상 자세로 막 하고 이러면서 설거지하고 집에 걸젓들고 그런 자세 이래가지고 몸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몸이 건강해지고 몸매도 날씬해지고 좋아지고 다 이뻐진 거지.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지. 예? 그러니까 한 생각을 바꿀 때 또 그 중국에 유명하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의 강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세 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 젊은이는 뭘 했냐면 영어를 공부할 때 운동하면서 해. 발을 들고 뭐 아령을 들고 뭐 이러면서 영어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들 때 굉장히 공부가 잘 된다 하더만. 예? 영어가 잘 된대. 뭐 그 사람한테 그게 체질에 맞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할 때 운동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히트 쳐가지고 또 영어도 잘하고 한 2년 만인가 마스터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어떤 그 벽만 무너뜨려 놓고 나면 오픈 마인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어떤 설정을 빼버리고 그냥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천재성을 발휘할지도 모르지. 응? 그래서 상대의 어떤 이 괴로운 거라든지 어떤 걸 볼 때 감정이입이 되고 들어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 공감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응? 너무 진하니까 내가 더 괴롭고 힘드니까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느껴져 버리고 또 미래로 가버리면 저 사람 같이 될거 걱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쁜 사람을 볼 때 더 그런 식으로 된다면 더 좋아지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저기 지금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괜찮다 느끼니까 이게 문제지. 행복한 사람 만나면 더 감정이입돼 나도 행복해지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반대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의 삶의 어떤 부분은 상대가 느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너무 공감을 느낀다 그래서 본인하고 일치시켜 버리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스윙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측은지심이라는 마음도 이제 그런 건데 상대가 아플 때 측은하게 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감정이입 잘 되고 괴로우면 나도 아파지고 걱정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일단은 순화돼서 뭔가 티가 벗어진 상황들에 되게 그런 성향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그거를 무심으로 들어가고 부동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걸 알게 되거든요. 상대의 괴로움을 알면서도 부동심으로 감정이 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제 괴롭고 아픈 이 단계에 내가 많이 다 꺼졌기 때문에 옥의 티라고 이렇게 옥의 티가 생기는 것 같이 눈에 띄고 보이는 거거든. 근데 아예 그것도 아픈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요? 아픈 사람을 측은하게 봐야 된다. 측은이심이 그런 뜻이잖아. 근데 측은이심은 그냥 저절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 알고 보면 너무 느끼니까 그게 더 고민되는 거지. 걱정되고. 그래서 뭐 내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예 저 사람과 똑같이 돼버릴까 고 걱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옥의 티가 보이고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여기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뭐랄까 그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그런 과정이 없다가 또 유난히 생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더 또 약해지면서 우리가 어떤 노인들 이렇게 보면은 저게 앞으로 나의 미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끝난다는 부분은 그래. 걷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 걸으면. 응? 아무리 윤호가 머리가 걷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응? 못 걸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뭐 손을 놔야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걱정되는 부분. 이것들이 앞서면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저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뭘 해야겠다든지 뭘 이렇게 좀 죽기 전에 하기 전에 뭘 더 해봐야겠다든지 뭐 이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못했던 사랑도 이제 죽기 전까지 얼른 친밀도 많이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그 갈증 같은 가래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상에 보통 늘고 즐기는 건 뭐야? 뭐 술 먹고 밥 먹고 뭐 하고 남자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있어요. 근데 어느 차원에 올라가면 그거 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모르게. 우선 세속에 접해서 어느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느끼면 어릴 때는 이게 재밌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세계가 높아지면 즐거움과 느끼는 그 차원기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행복을 다른 방법으로 느끼는 법도 알게 되고 그 중생의 삶의 어떤 이전을 보면 그래 흠양식은 귀신이 흠양식이라 향기를 먹기 때문에 냄새만 나도 배가 부른 거야. 또 불보살은 견불식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그리고 부처님은 심식이야. 심식은 뭐야?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먹는 방법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감자 고구마가 나중에 땅속에 나오지만 허공에 어떤 접촉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다 이게. 이 허공에 이 생에 만들 수 있는 모든 과일의 그 성분이 이 공간에 다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거 필요한 부분만 내가 먹지도 않고 섭취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원리가 우리가 아마 갖추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괴로움이나 어떤 취하는 이런 부분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염려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감응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진해지고 흐려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건 대개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스트레스 받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미리 스트레스 받는 거 대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이 미리 그 본인의 것을 이미 앞서서 그 플라시보 효과나 이런 것 같으지 마치 자기를 해놓고 감정이입을 시키면 더욱 증폭되게 느끼고 더 현실이 있지 않고 미래로 간단 말이지. 아직 그쪽은 가보지 않은 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그 집에서 영상심리 수행을 하고 그대로 하면서 좀 더 깊이 하다 보면 우리가 희비가 갈리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그걸 통해서 더욱더 내가 공감력이 형성되면서 상대에게 다른 에너지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거울이 된다는 것은 비추는 거지 그 감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